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한 어머니가 겪은 모욕과 그 뒤에 따라온 통쾌한 반격, 그리고 마침내 이루어낸 상생의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한선자라는 분인데요. 겉으로는 평범한 동네 세탁소를 운영하는 50대 여성입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늦겨울 오후, 한선자는 세탁소 문을 잠그고 파란 앞치마를 조심스럽게 벗어 가방 안쪽에 접어넣었습니다. 오늘은 딸 수진의 연인 재호와 그의 부모를 만나는 날이었습니다. 오전 내내 급한 수선 주문을 처리하느라 손끝에는 여전히 세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손에서 냄새 안 나지? 괜찮아요, 엄마. 그냥 엄마 냄새예요. 호텔 연회장에 도착하자 민재호의 부모인 민동규 회장과 유승희 여사가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외식 그룹을 운영하는 이들의 옷차림과 자세에서는 오랜 부의 냄새가 풍겼습니다.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유승희 여사의 시선이 한선자의 손으로 향했습니다. 어머, 세탁소 냄새가 좀. 오늘 같은 자리에 어울리지는 않네요. 그 말에 연회장의 공기가 차가워졌습니다. 수진이 바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제게는 그 냄새가 집 냄새입니다. 엄마가 평생 일하시며 저를 키우신 냄새예요. 격이란 게 있지요. 우리 집은 식구들 모임에 이런 작업복은 입지 않아요. 좀 그렇지 않나요? 여보, 너무 직설적으로 말하지 마. 사실을 말한 것뿐이에요. 우리 재호가 어떤 집안 아들인지 아시잖아요. 그 순간 한선자의 가슴 깊은 곳, 오래전부터 굳어져 있던 흉터가 다시 찔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20살 염색 공장에서 일하던 시절, 공장장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에이! 냄새나는 손으로 밥상에 앉지 마세요! 그때의 굴욕감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선명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준비가 부족했나 봅니다. 어머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저는 수진 씨 어머님을 존경합니다. 재호야, 내가 결혼을 생각한다면 현실을 봐야지.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어울리는지 생각해봐. 한선자는 조용히 물을 마시며 유승희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분노보다는 차가운 계산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모욕을 당한 것은 처음이 아니었지만 이번만큼은 다르게 처리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일어나겠습니다. 아니다, 수진아. 끝까지 들어보자. 유승희는 계속해서 한선자를 깎아내렸습니다. 세탁소 일이 얼마나 천한지, 손에 밴 냄새가 얼마나 역겹는지를 돌려가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선자는 끝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말씀 다 들었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수진이 울먹였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 때문에 모욕을 당하시게 해서. 괜찮다. 엄마가 처리할 일이 생겼구나. 그날 밤 한선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된 일지를 펼치고 볼펜을 들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세탁소 사장이라는 겉모습 외에 다른 얼굴이 있었습니다. 전국 규모의 콜드체인 물류회사 대주주라는 진짜 정체성이 말입니다. 이제 진짜 게임을 시작해볼까? 그녀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그룹의 새로운 중앙 키친 프로젝트 자료 가져오세요. 내일 아침까지. 한선자는 새벽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책상 앞에서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비서가 보내온 민그룹 분석 보고서는 예상보다 훨씬 자세했습니다. 민동규 회장이 야심차게 준비 중인 중앙 키친 시설이 바로 자신의 콜드체인 물류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세상은 좁구나. 보고서에 따르면 민그룹은 전국 가맹점에 신선식품을 공급하기 위해 대규모 중앙 키친을 건설 중이었습니다.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한선자의 물류회사가 운영하는 냉장 냉동 운송 네트워크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전국 어디든 24시간 내에
신선한 식재료를 배송할 수 있는 콜드체인 시스템은 한선자가 지난 30년간 공들여 구축한 것이었습니다. 민그룹 놈들이 내 도움 없이는 하루도 못 버틸 텐데 말이야. 새벽 5시 한선자는 물류회사 본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야 민그룹과의 모든 배송 계약을 즉시 보류해. MOU 서명도 미뤄. 회장님, 그러면 민그룹의 중앙 키친 오픈이 차질을 빚을 텐데요. 그게 목적이야. 배차 시스템 전면 재조정하고 다른 고객사 우선 배정으로 돌려. 오전 9시 민그룹 본사는 갑작스러운 물류 대란에 휩싸였습니다. 중앙 키친에서 생산된 반제품들이 각 가맹점으로 제때 배송되지 않으면서 전국적으로 재료 부족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뭐가 문제야? 어제까지 잘 되던 배송이 왜 갑자기? 회장님, K콜드 체인에서 갑자기 계약 보류를 통보해 왔습니다. K콜드 체인. 그게 어디야? 전국 냉장 냉동 배송의 70%를 담당하는 업체입니다. 이들 없이는 제 시간에 배송을 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민동규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들이 그토록 의존하고 있던 물류업체가 무구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한편 한선자는 두 번째 수를 뒀습니다. 노동청 익명신고 창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그룹 산하가맹점들의 미등록, 야간 파트타임 운영 현황을 확인해 주십시오. 증거 자료도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수집해온 민그룹의 불법 운영 증거들을 정리했습니다. 야간 시간대, 최저임금 미달 지급, 4대 보험 미가입, 안전교육 누락 등 수십 가지 위반 사항이 담긴 파일이었습니다. 오후 2시, 민그룹 본사에는 노동청 근로감독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민그룹 관련 가맹점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합니다. 무슨 일입니까? 갑작스럽게 왜? 익명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인 증거 자료와 함께 말입니다. 그날 저녁, 한선자는 여전히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동네 세탁소 사장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는 민그룹 위기 상황을 실시간으로 보고하는 메시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그룹에서 긴급 미팅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물류 계약 재개를 간청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야. 좀 더 기다려. 수진이 저녁을 가져다 주며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재호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자기네 회사에 무슨 큰 문제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무슨 문제래? 물류 배송이 안 되고 노동청에서 조사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혹시 엄마가? 엄마가 뭘 할 수 있겠니? 그냥 세탁소나 하는 사람인데. 하지만 수지는 어머니의 침묵 속에서 뭔가 다른 기운을 느꼈습니다. 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고 뭔가 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민동규는 집에서 유승희와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오늘 세탁소 그 아주머니 딸이 누구였지? 이수진이요. 왜요? 혹시 그 어머니가? 아니, 설마. 민동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네 세탁소 사장이 자신들의 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리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선자의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일부터 본격적인 압박을 가할 예정이었습니다. 민그룹이 진정으로 무릎 꿇고 사과할 때까지 말입니다. 세제 냄새가 그렇게 싫다면 이제 진짜 냄새를 맡아보시지. 그녀는 파란 앞치마를 벗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다른 옷을 입을 시간이었습니다. 한선자는 잠들지 못하고 창가에 앉아 밤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유승희의 말이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세탁소 냄새, 격이 다르다. 현실을 봐야 한다. 그 말들이 40년 전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렸습니다. 1983년 겨울, 20살의 한선자는 염색 공장에서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강한 화학약품 냄새가 몸에 배어들고 손등은 하얗게 벗겨져 갔습니다. 그래도 하루 1,000원의 품삯이 절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도 냄새 때문에 무시당했지. 어느 날 저녁, 공장장이 식당에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야, 한선자, 냄새나는 손으로 밥상에 앉지 말라고 했지. 다른 사람들이 밥을 어떻게 먹어? 선자는 그날 밥을 굶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좁은 새방에서 혼자 울면서 다짐했습니다. 내 손 냄새가 싫다면 너희들이 맡을 냄새를 내가 정하겠다. 그 다음 날부터 선자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공장 일이 끝나면 시장으로 달려가 얼음 포대를 날랐습니다. 새벽 2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화물차 보조 기사로 일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선자야, 이 무거운 걸 어떻게 혼자 들어? 괜찮아요. 이거라도 해야 돈이 모이죠. 시장에서 일하며 선자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생선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해내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온도 관리 하나만 잘못되어도 수백만 원어치 물건이 순식간에 쓰레기가 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신선함은 시간이고 시간은 돈이구나. 1985년 봄, 선자는 빚을 내서 중고 1톤 트럭을 샀습니다. 낡은 트럭이었지만 냉동시설을 직접 개조해서 달았습니다. 밤마다 그 트럭을 몰고 서울과 지방으로 가며 신선식품을 운송했습니다. 이 트럭이 내 꿈의 시작이야. 처음에는 작은 식당들을 상대로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부산에서 출발한 생선이 오전 9시에 서울 식당에 도착하는 것을 보며 사장들이 놀라워했습니다. 아가씨, 어떻게 이렇게 싱싱하게 가져올 수 있어? 비결은 온도와 시간 관리입니다. 1도만 틀려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한겨울 새벽 고속도로에서 트럭이 고장나면 혼자서 수리해야 했습니다. 눈보라가 치는 밤에도 배송 약속은 지켜야 했습니다. 포기하면 끝이야. 약속은 반드시 지키자. 1987년 선자는 처음으로 대형 유통업체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때까지 쌓아온 신뢰와 실력을 인정받은 결과였습니다. 트럭 한 대로 시작한 사업이 서서히 규모를 키워가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장, 당신 같은 사람이 있어서 우리도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어. 신뢰가 제일 중요하죠. 한번 약속하면 끝까지 지킵니다. 1990년대 들어서면서 선자의 사업은 급속도로 성장했습니다. 전국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첨단 냉장 냉동 시설을 갖춘 물류센터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동네 세탁소도 함께 운영했습니다. 이 세탁소가 내 뿔이야. 여기서 시작한 마음을 잊으면 안 돼. 수진이 태어났을 때도 선자는 세탁소에서 일하며 아이를 키웠습니다. 밤에는 물류 사업을, 낮에는 세탁소를 운영하는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바빠요? 수진아, 엄마가 열심히 일해야 너를 좋은 사람으로 키울 수 있어. 사업이 커질수록 선자는 더욱 조용히 행동했습니다. 물류회사 대주주라는 신분을 드러내지 않고 여전히 파란 앞치마를 입고 동네 사람들과 어울렸습니다. 그것이 자신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짜 힘은 남들이 모를 때 더 강해져. 2010년경부터는 전국 대부분의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선자의 물류 시스템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여전히 세탁소 사장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이제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때가 온 것 같구나. 그날 밤 선자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1톤 트럭 앞에서 웃고 있는 젊은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손은 거칠고 옷은 남루했지만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당당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마음은 같아. 무시당할 이유는 없지. 새벽이 되어서야 선자는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진짜 게임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민동규와 유승희가 감히 상상도 못했던 상대와 싸우게 될 것임을 그들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냄새 얘기를 그렇게 하고 싶었으니 이제 제대로 맡아보시지. 민그룹 본사는 사흘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전국 가맹점에서 식재료 공급 중단으로 인한 항의 전화가 빗발쳤습니다. 민동규는 급히 K콜드체인 본사를 찾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보, 나 좀 나가야겠어. 물류회사랑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그래요, 빨리 해결해야 해요. 이러다 우리 망해요. K콜드 체인 본사는 생각보다 규모가 컸습니다. 20층 빌딩 전체가 한 회사 소유였고 1층 로비에는 전국 물류 현황을 보여주는 대형 전광판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인 줄은 몰랐는데.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18층 회장실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민동규는 긴장했습니다. 이 회사 회장이 얼마나 큰 인물일지 궁금했습니다. 18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민동규와 유승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앉아있던 사람은 다름 아닌 한선자였습니다. 파란 앞치마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분명히 사흘 전 호텔에서 만난 그 세탁소 아주머니였습니다. 어떻게 여기에? 한선자는 조용히 일어나서 책상 위에 있던 파란 앞치마를 들어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K콜드 체인 회장 한선자라고 적힌 명패를 놓았습니다. 민 회장님, 유 여사님, 다시 뵙네요. 정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K콜드 체인 회장 한선자입니다. 유승희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모욕했던 사람이 남편의 사업을 좌우할 수 있는 거대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일입니까? 세탁소에서 일한다고 했잖아요. 세탁소도 제가 운영합니다. 취미 삼아서요. 본업은 이쪽이고요. 한선자는 벽에 걸린 전국 물류망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빨간 점들이 촘촘히 박혀 있는 지도였습니다. 이 빨간 점들이 저희 물류센터입니다. 전국 냉장냉동 배송의 73%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저희와의 계약을? 민 회장님, 사흘 전 호텔에서 나눈 대화를 기억하십니까? 제 딸이 연인으로 소개한 재호 군의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 들으려. 유승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이 했던 모든 무례한 발언들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세제 냄새가 역겹다고 하셨죠. 격이 다르다고도 하셨고요. 그건 집사람이 말실수를. 말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저도 진심으로 대답드리겠습니다. 한선자는 책상 위의 서류를 민동규에게 건넸습니다. 어젯밤부터 귀사의 중앙 키친 예냉 라인은 저희 허브를 통과하지 않습니다. 전국 1200개 가맹점에 대한 배송도 중단했고요. 수진 어머님, 아니 회장님,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닙니까? 과하다고요? 저희 가족을 모욕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승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릴게요. 사과는 나중에 받겠습니다. 지금은 비즈니스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한선자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원하신다면 계약서를 다시 쓸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가맹점 표준 근로계약 준수와 갑질 방지 서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당연히.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동청조사에서 발견된 위반 사항들에 대한 시정 조치도 완료하셔야 합니다. 세탁소 냄새가 무슨 권력이라도 됩니까? 순간 실수로 나온 말이었지만 한선자의 표정이 차가워졌습니다. 그 냄새 덕에 수백만 상자의 식재료가 신선하게 도착했습니다. 민 회장님도 맡아보셨을 겁니다. 귀하의 가맹점에서 판매되는 모든 신선식품의 냄새를요. 민동규는 뒤늦게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무시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자신들의 사업 생명줄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회장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계를 회복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반성하신다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겁니다. 한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전부터 이 일을 해왔습니다. 염색 공장에서 시작해서 1톤 트럭 한 대로 이 모든 것을 일궈냈어요. 그 과정에서 수없이 무시당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사과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사과는 믿지 않습니다. 그때 한선자의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민재호 씨가 아래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올라오라고 하세요. 잠시 후 민재호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여기 계셨군요. 재호야, 너는 어떻게 여기를? 민재호는 한선자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저희 집안이 잘못했습니다. 이 자료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인가요? 우리 회사의 불법 운영 증거들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민동규와 유승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까지 자신들을 등지고 상대편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재호 씨, 고맙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요. 그 순간 유승희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끝장이군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민재호가 한선자에게 건넨 서류 봉투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며칠 전부터 부모님의 진짜 모습을 목격하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 자료들은 제가 직접 수집한 것들입니다. 한선자는 서류를 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야간 미등록, 아르바이트생 명단, 허위납품 단가, 조정 내역, 가맹점주들을 협박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까지 있었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어떻게 구했나요? 저는 회사 경영지원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었어요. 사실 민재호는 사흘 전 밤 어머니 유승희의 통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흥신소 좀 알아봐. 저 여자를 불법 유통업체 운영으로 몰아붙일 수 있는지. 부인, 그런 식으로 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우리가 이런 세탁소 여자한테 당할 수는 없잖아. 그 순간 재호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머니가 수진의 어머니를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때 정말 충격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을 해치려고 하다니. 다음 날부터 재호는 회사 내부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을 파헤쳐 보니 불법 운영의 증거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들은 최저임금의 70% 수준만 받고 있었습니다. 사대보험 가입도 안 되어 있었고요. 가맹점주들에 대한 갑질은 어느 정도였나요? 매출이 부진한 가맹점에는 억지로 신메뉴 도입을 강요했습니다. 거부하면 재료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협박했어요. 민동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호야, 그런 건 다 사업상 어쩔 수 없는. 아버지, 이건 명백한 불법입니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요. 너 지금 가족을 배신하는 거니? 배신이 아닙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는 겁니다. 재호는 한선자에게 또 다른 파일을 건넸습니다. 이건 어머니가 회장님을 해치려고 했던 계획글입니다. 녹취 파일도 있어요. 한선자는 파일을 받아보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유승희가 얼마나 악랄하게 자신을 모함하려 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재호 씨, 이런 자료를 주면 귀하이 가족은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습니다. 잘못한 건 벌을 받아야죠. 그때 수진이 한선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세요? 재호가 갑자기 사라졌는데. 수진아, 재호 씨는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내가 알려주는 주소로 오렴. 1시간 후 수진이 K콜드체인 본사에 도착했습니다. 상황을 파악한 수진은 재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재호 씨, 정말 괜찮아요? 가족과 이렇게 대립하게 되어서. 괜찮습니다. 오히려 속이 시원해요. 이제 떳떳하게 수진 씨를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선자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재호 씨가 준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겠네요. 엄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당한 절차를 밟겠다.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을 거야. 한선자는 재호가 가져온 자료들을 정리해서 세 곳에 동시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점주 연합회, 노동청,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였습니다. 수진아, 내가 이 일을 맡아주겠니? 엄마는 뒤에서 지원할 테니까. 네. 엄마, 제가 직접 하겠어요. 저도 도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진술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날 저녁, 수진과 재호는 함께
각 기관에 제보 자료를 접수했습니다. 상세한 증거 자료와 함께 제호의 증인 진술서도 첨부했습니다. 재호 씨, 정말 후회 없으세요? 전혀요.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된 사람이 된 기분이에요. 한편 민동규와 유승희는 집에서 심각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재호까지 저쪽 편에 섰는데. 모르겠어. 한선자, 그 여자가 이렇게까지 큰 인물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그 여자를 너무 무시한 것 같아.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을까? 글쎄, 일단 내일 회사 상황부터 파악해보자. 하지만 이미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각 기관에서는 민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선자는 세탁소에서 평상시처럼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휴대폰에는 민그룹 관련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민그룹 주가가 15% 하락했습니다. 언론에서도 기사를 내보내기 시작했어요.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되는 거지. 그녀는 파란 앞치마를 벗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세제 냄새가 싫다고? 이제 진짜 냄새를 맡아보시지. 민그룹 임시이사회가 소집된 날, 회의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이 사진들은 하나같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회사를 덮친 각종 조사와 언론 보도 때문에 주가는 30% 가까이 폭락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우리 회사의 생존을 결정하는 중요한 회의입니다. 회장님,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K콜드체인이라는 회사가 우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뭡니까? 민동규는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회사 전체가 위기에 빠졌다고 말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선자가 들어왔습니다.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그녀의 모습은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 사진들은 모두 놀란 표정으로 한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K콜드체인 회장 한선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이 어머님, 아니 한 회장님, 오셔서 고맙습니다. 한선자는 준비해온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첫 번째 화면에는 민그룹의 불법 운영 현황이 상세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께 먼저 현실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야간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현황, 가맹점주 대상 갑질 녹취록, 허위 컨설팅, 비용 조작 내역까지.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던 겁니까? 모두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아들이자 직원인 민재호 씨가 직접 제공한 자료들입니다. 유승희가 의자에 주저앉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재호가 정말로. 더 심각한 것은 이런 불법 행위들을 은폐하려고 저와 제 가족을 해치려는 계획까지 세웠다는 점입니다. 스크린에 유승희의 통화 녹취가 재생되었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한선자를 모함하려던 내용이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그건 제가 화가 나서 남을 해치려 했다고요. 그것도 아무 잘못 없는 사람을요? 이 사진들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회사의 운명이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위험에 빠졌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한 회장님, 그래서 저희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는 폐업입니다. 모든 증거를 관계 기관에 제출하고 법적 처벌을 감수하시는 겁니다. 이 사진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두 번째는 상생의 길입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에는 한선자의 제안 사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민동규 회장과 유승희 여사는 보유 지분의 49%를 고령자 무료급식 재단에 영구 기부하셔야 합니다. 49%라고요? 그럼 우리는 경영권을 잃게 됩니다. 당연한 결과죠. 한선자는 계속해서 조건들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 모든 가맹점과 표준거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그동안의 피해에 대해 배상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상생펀드 100억 원을 조성해서 노인 일자리 배송 라인을 구축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직접 관리하겠습니다. 그런 조건이라면 우리로서는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가혹하다고요? 그동안 여러분이 가맹점주들과 직원들에게 한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선자는 마지막 화면을 띄웠습니다. 이 조건들을 받아들이시면 저는 물류 공급을 정상화하고 회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사진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고민했습니다. 한 회장님, 시간을 좀 주시겠습니까? 이사회에서 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물론입니다. 하루 드리겠습니다. 내일 이 시간까지 답변 주세요. 한 선자가 나간 후 회의실은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회장님, 이건 회장님 개인 문제인데 회사가 이렇게까지 피해를 봐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책임지셔야죠. 여러분, 잠깐만요. 우리가 한 팀 아닙니까? 한 팀이라고요? 그럼 그동안 불법 운영한 것도 우리가 다 책임져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결국 이사회는 한 선자의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민동규와 유승희를 경영진에서 축출하는 것이 회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민동규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한 회장님, 저희가 졌습니다. 조건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그때 민재호가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한 선자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잘못된 길을 바로잡아 주셔서요. 재호 씨, 앞으로는 당신이 이 회사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네, 책임지습니다. 제 이름으로 모든 것을 바로잡겠습니다. 유승희는 끝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모든 걸 망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한 선자는 유승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말로만 하는 후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한 선자는 기자회견을 열어 민그룹과의 상생협약을 발표했습니다. 언론들은 이례적인 해결 방식에 주목했습니다. 한 회장님, 왜 법적 처벌 대신 상생을 선택하셨습니까? 복수보다는 상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맹점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한 선자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상대방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였습니다. 봄이 찾아온 서울 골목길. 한 선자는 여전히 파란 앞치마를 두르고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앞치마의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부끄러움의 상징이 아니라 자부심의 표시가 되었습니다. 수진아, 오늘 어르신들 방문 일정 어떻게 돼? 네, 엄마. 오전에 8분, 오후에 5분 뵙기로 했어요. 수지는 이제 노인 돌봄 코디네이터로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민그룹에서 조성한 상생펀드로 만든 노인 맞춤, 배송 서비스의 총괄 책임자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신선한 반찬과 생필품을 직접 배달하는 일이었습니다. 수지는 첫 번째 방문지인 종로구 한 다세대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78세 박할머니가 혼자 사시는 곳이었습니다. 수진 아가, 또 왔구나. 고마워라. 할머니, 오늘은 미역국 재료랑 밑반찬 가져왔어요. 냉장고에 넣어드릴게요. 박할머니는 수진이 가져온 박스를 열어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가, 요즘 반찬이 정말 싱싱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어. 그래요? 다행이네요. 응. 냉장고에서 꺼내도 금방 만든 것 같아. 누가 만드는 거야? 저희 엄마 회사에서 관리하는 곳이에요. 온도 관리를 아주 철저히 해서 그래요. 수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그 신선함은 어떤 어머니의 파란 앞치마에서 시작되었다고. 새벽부터 밤까지 온도계를 들여다보며
일도라도 틀리지 않게 관리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담겨 있다고. 두 번째, 방문지에서 만난 85세 김할아버지는 다리가 불편해서 거의 외출을 못하셨습니다. 수진 양, 고맙습니다. 덕분에 집에서도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어요. 할아버지 드시다가 부족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런데 이런 서비스가 언제까지 계속될까요? 혹시 중단되는 건 아니죠? 걱정 마세요. 할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한 계속 해드릴 거예요. 실제로 한선자가 민그룹과 맺은 협약에는 이 서비스를 최소 10년간 지속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상생펀드 100억 원은 매년 자동으로 충전되도록 시스템화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민재호는 회사에서 새로운 변화를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물러난 후 그가 실질적인 경영을 맡게 되었습니다. 김 부장, 가맹점 표준계약서 제작성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네, 전국 1200개 매장과의 재계약이 80% 완료되었습니다. 가맹점주들 반응도 좋습니다. 좋네요.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지 새삼 느낍니다. 실제로 새로운 계약 조건은 가맹점주들에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매출 부진 시 본사가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일방적인 메뉴 강요도 없앴습니다. 무엇보다 갑질을 신고할 수 있는 익명 창구를 만들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민 사장님 정말 달라지셨네요. 이제야 안심하고 사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앞으로는 함께 성장하는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저녁 시간, 한선자는 세탁소 문을 닫고 수진과 함께 집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오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음식이 맛있다고 하시던데 정말 보람있어요. 그래? 내가 행복하면 엄마도 기뻐. 그런데 엄마, 유승희 여사는 어떻게 지내세요? 글쎄, 요즘 지역 급식소에서 봉사하고 있다더라. 실제로 유승희는 협약 이후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매주 2번씩 무료 급식소에서 설거지와 청소를 도맡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언론의 눈을 의식한 쇼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심이 되었습니다. 유 여사님, 정말 열심히 해주시네요.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그동안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줬거든요. 유승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무시했던 냄새들이 실제로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를. 비누 냄새, 음식 냄새, 땀 냄새, 모두 누군가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의 냄새였다는 것을. 민동규 역시 조용히 반성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경영권을 잃은 후 그는 작은 카페를 하나 차려서 직접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손님, 커피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맛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처음으로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언가를 만들어 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한선자가 말했던 일하는 손의 냄새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와 수지는 한선자를 만나러 세탁소에 왔습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무슨 소식인데? 엄마, 저희 결혼하기로 했어요. 한선자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축하한다. 너희 둘 다. 어머님, 그동안 저희 가족이 정말 죄송했습니다. 앞으로는 진짜 가족으로 잘 지내고 싶습니다. 재호야, 이미 가족이야.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가족이지. 그 순간 한선자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상대를 굴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 증오를 사랑으로 바꾸는 것이야말로 진짜 승리였습니다. 며칠 후 한선자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냄새 박물관이었습니다. 한 회장님, 냄새 박물관이라니 특이한데요? 일하는 사람들의 냄새를 기록하고 싶습니다. 빵집 아저씨의 밀가루 냄새, 정비소 아저씨의 기름 냄새, 병원 간병인의 소독약 냄새까지. 모두 소중한 냄새들이거든요. 그날 저녁 한선자는 파란 앞치마를 벗으며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젊은 시절보다 더 당당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내 냄새를 찾은 것 같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거리에는
K콜드 체인 트럭들이 조용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트럭들 안에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저녁이 정성스럽게 포장되어 운반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냉장 트럭에서 새어나오는 차가운 기운이 따뜻한 봄바람과 만나면서 묘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한 선자는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깨끗한 비누 냄새가 골목을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그 냄새는 이제 더 이상 부끄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세월 굳어져 있던 상처들을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헹궈내고 있었습니다. 냄새도 사람도 결국은 마음이 만드는 거구나. 그녀는 내일 다시 입을 파란 앞치마를 정성스럽게 개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작업복을 다루듯이